사관님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방위사업법 관련해서 어디다 적어 놓으셨는지 오자 하나도 안 틀리고 항상 똑같은 대답으로 관련 부처의 협의를 마친 뒤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대로 되면 방위사업청은 그냥 국방부 산하의 조달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19대 국회에도 통과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법이 통과되기 전 그날까지는 어쨌든 현재 법에 따라서 청장님이 이 군수와 관련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권한도 있으시고 예산 집행과 계획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에 따른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이제 방사청에 와 있는 군인들 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국방부 계실 때부터 느끼셨겠지만, 앞서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인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의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국방부, 일반적으로 국방부든지 정부 부처에서 볼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이 과장급이면 일반 공무원일 때 과장급은 몇 급입니까? 4급이나 3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방사청에서 과장은 군인은 누가 합니까? 대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령은 공무원 직급상 몇 급입니까? 거기서 그 대령이 공무직에서 몇 급은 저는 이제 몇 급 대우라고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대령이 예우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2급? 예, 말씀하십시오. 아마 예우로 2급 대우를 한다고 저한테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급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청은 공무원은 똑같은 과장인데 공무원은 4급이 하고 직급으로 군인은 2급이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흔히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는 사무관들 같은 경우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로 치면 중령이 3급이고 소령이 4급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군인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대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일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안도 방사청장님께서 군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군인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챙겨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방사청의 지금 인력이 1650명 중에 공무원하고 군인이 반반이지 않습니까? 반반인데 일은 둘 다 열심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밤에 일하는 야근 수당을 받는 걸 봐보면 이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야근 수당의 차이가 연간으로 어느 정도나 지금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셨죠? 예. 얼마나 됩니까? 아마 군인하고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볼 때 한 10배쯤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로 쳤을 때도 그렇고 그 연인원으로 쳐보면 공무원은 8,400명 정도가 야근 수당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군인은 1,600명 정도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쳐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은 24억 정도를 야근 수당으로 타고 군인은 한 2억 정도, 2억 5천 이 정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군인이 덜 하는 건지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 건지 이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자료 요구를 했더니 방사청에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야근수당 받는 것을 해봐라 해서 자료를 주시라 했더니 방사청에서 군인이 받아가는 것은 방사청이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 방사청장님 소속으로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실제 돈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케어와 책임은 방사청장님이 지셔야 된다. 하여튼 군인들의 마음들을 좀 많이 잘 다독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생활청이 엊그저께 4월 8일 날 방위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하시면서 업체 간 담합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조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맨날 지적이 됩니다만은 이 부정장 제재 업체 이게 제대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식으로 계산하신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방식을 한 2번으로 나눠서 하거나 4번으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 계획이신 것 같아요.
미칩니까? 이 계획이. 뭐 이게 하나로 부정된 업체 모두를 우리가 뭐 담합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듯이 2, 4분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8, 9월에 제재를 받는 업체가 6, 7월 받는 업체가 6개월 정도 제재를 받으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걸로 입찰 담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가장 최근의 상황을 봐도 3월 11일 날 보면 입찰 담합을 이유로 6개월간 제재를 받았던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바로 3월 8일 날 이거를 기각하는 것들을 방사청에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사법부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크게 실효성이 없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은 개발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국방부도 그렇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안들에 머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장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천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